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iOS 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완전 초보자이신 분들은 iOS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구조로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조금 전체적인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료 멤버십 컨텐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 5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완전 초심자이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노션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조금 적어놨어요.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iOS 개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은 UIKit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Swift UI라는 게 있어요. 이 UIKit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아이폰 앱 개발을 할 때 이 UIKit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폰 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Swift UI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iOS 13 버전이죠. iOS 13 버전 이상부터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아이폰 앱 개발자로 취업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UIKit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UIKit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이죠. 유료 멤버십에서 다룬 컨텐츠들이 대부분 UIKit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지금 취업에서 당장 써먹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UIKit 관련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IKit을 알아보면요, 크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언어에 대한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Objective-C랑 Swift라는 게 있습니다. 이 Objective-C는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Objective-C라는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bjective-C가 뿌리예요. 결국에는 Swift라는 언어는 이제 나중에 나온 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쓰던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Swift가 최근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Objective-C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UIKit을 할 때. 왜냐면 이 UIKit이라는 것 자체가 뿌리가 Objective-C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Objective-C가 뿌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회사에서 Objective-C 기반으로 된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Objective-C 개발 경험 보유자 돼 있잖아요. 그럼 Objective-C로 된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Objective-C로도 옛날에 개발했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취업하는 회사에서 좀 오래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Objective-C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로 일단은 UIKit에서 언어로 봤을 때는 스위프트랑 Objective-C가 있을 수 있구나, 요 점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현 방식으로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구현 방식에서 이제 UI적, 그러니까 화면이죠. 그림, 눈에 보이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거든요. UI가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이렇게 구현 방식이 또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이건 인터페이스 빌더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메인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뭔가 이제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끌어다가 직접 놓는 방식을 이제 스토리보드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로 했잖아요. 즉 이제 저 그림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드로만 구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따로 이제 코드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코드 UI 방식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냥 스토리보드로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로 하느냐, 그쵸, GUI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코드로 이렇게 코드로만 하느냐, 요 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보드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코드로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섞어서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현 방식으로 리액티브 관련 개발하는 패러다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뭔가 액션이나 이런 거를 리액티브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RX가 나오게 됩니다. RX 스위프트 아니어도 그냥 RX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리액티브 X의 약자입니다. 리액티브 X라고 제가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리액티브 X 사이트가 나와요. 자, 이 리액티브 X는 뭐냐면요, 모든 이벤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식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면은 이쪽 보내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뭔가 이런 연산자라고 해서 중간에 뭔가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형태를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했던 게 RX예요. 리액티브 X. RX 줄여서 RX잖아요. 그래서 리액티브 X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은 언어들이 지원을 해요. 보면은 RX 자바, RX JS, RX 스칼라, 단넷 엄청 많죠? RX 스위프트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로 예전부터는 이제 개발했어요. 왜냐면 이제 구현 방식 중에서 리액티브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그쵸, RX로 이제 구현을 했던 거죠.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RX랑 똑같은 거 만들자 해가지고 구현해낸 게 콤바인이라는 거를 그쵸, 만들어 준 거예요. 애플에서. 그래서 요거는 애플에서 지원하는 거. 그래서 RX를 쓰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임포트하고 외부 소스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콤바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iOS 13부터 지원을 하고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가시는 회사에서 저희는 엄청 옛날 프로젝트라서 그 iOS OS 지원을 버전을 13 이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RX 스위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신규 프로젝트다 그러면 콤바인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UIKit에서 패턴 관련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패턴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짤 때 어떠한 구조로 짜느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MVC라고 해서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기본적인 UIKit iOS에서 앱을 개발할 때는 MVC라는 그 형태를 띱니다. 형태를 띄는데 이제 이런 리액티브의 지원을 받아서 MVVM으로 구성을 하기도 해요. 리액티브 없이도 MVVM이라는 모델 뷰 모델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와 화면 간의 이제 연결, 그걸 우리는 바인드라고 하는데 묶는다. 리액티브로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MVVM과 이런 리액티브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MVVM 관련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둘게요. MVC와 MVVM 차이를 제가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 MVVMC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뭐냐면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화면 이동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화면 이동할 때 뭔가 이제 MVVM에서 만드는 뭐 화면 관리를 이 코디네이터라는 애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해서 화면 스택을 관리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관리를 해주는 패턴이랑 그리고 MVVM이랑 섞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MVVM-C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요거도 이제 프랑스 개발자분이 계신데, 그쵸, iOS 2015년에 서러스 칸로인가 이분이 이제 처음 고안을 해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 제 정보가 틀렸다고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제를 제시한 거죠. 이제 우리가 아이폰 개발을 할 때 화면 로직을 처리할 때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런 중개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코디네이터라는 얘가 이제 조정자라는 얘가 아마 조정자일걸요. 그쵸? 화면을 조정해주는 애를 둬서 얘가 화면 관련은 얘가 처리하도록 우리가 시키자라고 한 게 코디네이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MVVM과 절묘하게 섞는 거죠. 그래서 MVVM-C 패턴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RX 스위프트랑 같이 한다 그러면 보통 지원하는 게 RX 플로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RX 플로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딱 나오죠. 이 내비게이션은 결국에는 화면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패턴과 RX를 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개발에서 UIK 방식은 거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UI도 있긴 한데, 스위프트 UI는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iOS 13 이상부터 보다는 iOS 14 이상부터 프로덕션 레벨로 만드는 게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iOS 14 이상으로 만들더라도 UIKit에서 구현을 한 다음에 같이 섞어서 해야 이제 조금 프로덕션 레벨로 우리가 앱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요 영상이 이제 iOS 개발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요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큰 그림 한번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키워드들도 잘 수집을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그림을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대리님 요런 것도 한번 다뤄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제 개인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다뤄서 포트폴리오 피드백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